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60Hz 154kV 길이가 200km인 삼상 송전선로에서 대지정적 용량이 0.008 마이크로파라드 per km, 선간 정적 용량이 0.0018 마이크로파라드 per km일 때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충전 전류죠. 그럼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 나와야죠. 충전 전류는 오메가 CE, 요거 각주파수고요. 정적 용량 대지전압입니다. 그런데 정적 용량을 대지정적 용량과 선간 정적 용량을 줬어요. 이럴 때는 대지정적 용량 플러스 3 선간 정적 용량의 3배한 걸 더해줘서 구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단위를 뭘로 줬죠? 마이크로파라드 per 킬로미터를 줬습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의 정적 용량의 단위는 파라드예요. 그러면 이때 요 단위를 파라드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킬로미터를 곱해줘요.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로파라드만 남는데 요 마이크로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요 마이크로파라드 per 킬로미터 단위에다가 길이, 여기 킬로미터 단위 길이 있네요. 얘를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면 파라드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오메가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죠. 주파수가 60Hz 해서 2 곱하기 60. 그 다음에 정적 용량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여기다 이제 길이를 곱해준 거는 요 단위 때문에 제가 길이 곱해준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0.008 플러스 선간 정적 용량 0.0018에다가 3배를 한 걸 더해주고요. 길이 킬로미터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서 마이크로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때 정적 용량은 2.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지전압입니다. 여기서 이 전압은 대지전압인데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예요. 그래서 선간전압 문제에서 그냥 전압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다 선간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간전압. 그래서 선간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눠야 이제 대지전압이 되는 거죠. 자, 선간전압이 154kV, 기본 단위 볼트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 곱해준 거고요. 루트 3을 나눠서 이제 대지전압을 적용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가 다 적용시키면 각주파수 2파이 곱하기 60, 그 다음에 2.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적 용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지전압. 이렇게 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 충전 전류는 89.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요 충전 전류 구하는 거 요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충전 전류 구하는데 문제에서 대지 정적 용량, 선간 정적 용량을 줬을 때는 이때 대지 정적 용량 플러스 선간 정적 용량의 3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단위가 마이크로파라드 per 킬로미터일 때는 거리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 파라드 단위가 된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대지전압이었죠?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라는 거.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직접 계산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33kV 이하의 단거리 송전선로에 적용되는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 이거 암기입니다.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는 충전전류와 같습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조상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에서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변압기는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1차 변전소에서 주 변압기로 사용되는 변압기는 3건선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변압기 1차, 2차의 전력선을 연결을 하고요. 이 중간에 조상설비, 위상을 조정해주는 설비가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3건선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소수력 발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4번 양수 발전과 같이 첨두부하에 대한 기여도가 많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첨두부하는 그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하에 대한 기여도는 소수력 발전, 소규모 수력 발전에서는 그 기여도가 적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 다음 문제 할게요. 25번 아킹혼의 설치 목적은? 자, 아킹혼이 뭐냐면 애자련, 애자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걸 애자련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 애자련에 요렇게 달린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뭐 이쪽이 철탑에 연결된 부분이고 이쪽이 전력선에 연결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전력선의 전력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걸 이제 섬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애자에 전압이 걸리겠죠. 이 전압이 애자에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애자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압을 요 아킹혼이 방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방전을.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킹혼인데 설치 목적을 정리하면 섬락 사고 시 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아킹혼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아킹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역할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생긴 게 달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킹혼의 설치 목적은 섬락 사고 시 애자 보호에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 할게요. 26번 유효 낙차가 400m의 수력 발전소에서 펠톤 수차의 노즐에서 분출하는 물의 속도를 이론값의 0.95배로 한다면 물의 분출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컨인가? 자, 분출 속도 구하래요. 그죠? 물의 분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우선 속도 계수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유효 낙차 해서 이제 구하는데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우선 속도 계수는 문제에서 준 물의 속도의 이론값 여기 0.95배 이게 이제 속도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m/s 요건 이제 고정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 낙차는 여기 400m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0.9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유효 낙차 400 하면은 이때 물의 분출 속도는 84.1m/s.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1차 변전소에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병렬 리액터, 이거 불로 리액터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병렬 리액터, 불로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페란티 효과 방지입니다. 페란티 효과가 뭐냐면 보내주는 전압보다 받는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페란티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렬 리액터, 불로 리액터를 설치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SF6 가스 차단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죠. 아크에 의해 SF6 가스는 분해되어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아닙니다. SF6 가스는 무생무취의 무독성으로 유독가스를 발생하지 않아요. 1, 2, 3번은 SF6 가스 차단기의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9번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자, 역섬락 이런 거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전력선이 걸리겠죠. 이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철탑에 전위가 상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낙뢰를 맞았을 때 철탑의 전위가 상승하겠죠. 그죠? 이 상승된 전위가 전력선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을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역섬락. 이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승된 전위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키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방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철탑에 설치되어 있는 접지, 요 접지 저항값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뭐 설치하죠? 매설지선 이런 거 설치하죠. 그래서 답은 탑각의 접지 저항값을 적게 한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탑각은
이렇게 철탑이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저력선이 이렇게 묶이겠죠. 그죠? 걸릴 겁니다. 이때 여기 탑의 모서리 요 꼭지점 이 부분을 탑각이라고 해요. 대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각의 접지 정확값을 적게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0번 직류 송전 방식이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유리한 점이 아닌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답은 4번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압이 쉽다. 승합 및 강압이 쉬운 건 교류죠. 교류입니다. 직류는 승합하려면 교류로 우선 정류를 했다가 승합이 된 후에 다시 직류로 정류를 하는 방식으로 좀 변합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유리한 점이 아닌 건 승합 및 강압이 쉽다. 이거는 교류의 송전 방식의 장점이에요.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요 1, 2, 3번은 직류 송전 방식의 유리한 점이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발전기가 있다. A상이 지락한 경우 지락 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단 Z0는 영상 임피던스, Z1은 정상 임피던스, Z2는 역상 임피던스이다. 자, 이 문제 3상 발전기에서 A상이 지락한 경우에 지락 전류 구하는 공식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공식 암기하는 문제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요 문제 나왔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암기만 하셔도 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2번 전력계통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건 답은 2번.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하는 것과 안정도 향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은 안정도 향상 대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파이형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에서 B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B는 임피던스를 의미합니다. 우리 4단자 정수 이야기하는 건데 4단자 정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요. ES는 송전단 전압, IS는 송전단 전류, ER은 수전단 전압, IR은 수전단 전류. 요게 이제 4단자 정수인데 A는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B지요? 그래서 답은 3번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4번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사상 송전선로에서 과전류 계정기와 조합하여 단락보호에 사용하는 계정기는 이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답은 2번 방향 단락 계정기입니다. 방사상 송전선로에서 과전류 계정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계정기 방향 단락 계정기 암기 다음 문제 갈게요. 35번 송전단 전력원 방정식이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전력 계통에서 최대 송전 가능한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자, 이 방정식에서 보면 PS가 유효 전력을 의미하고요. 요 뒤에 요것이 이제 무효 전력을 의미하는데 최대 전송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했죠. 최대 전송이 가능한 전력일 때는 무효 전력이 0일 때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두면 PS 제곱은 25만이다 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요 제곱 없어지죠? 이때 유효 전력 PS는 500이 되겠네요. 500.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6번 그림에서 X부분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되겠네요. A상의 전류가 CT를 통해서 B상의 전류도 CT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합쳐져서 일로 들어오는 건데 이때 흐르는 요 X의 전류는 영상 전류. 암기입니다. 암기. 다음 문제 갈게요. 37번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자, 변류기 하는 역할이 1차 측에 흐르는 큰 전류를 변성해서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계정기에 작은 전류로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때 변류기 2차 측이 개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1차 측에 흐르는 큰 전류가 2차 측에 변성되지 않고 흘러서 절연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2차 측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8번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부하에 급전 및 정전할 때 조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단로기가 있네요. 단로기. 단로기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도 없고 개통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부하에서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전 부하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걸 이제 급전이라고 하죠. 이때는 우선 단로기부터 연결을 해주고, 부하랑 연결되기 전에 단로기부터 연결해주고 차단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부하에서 단로기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전 시에는 DS 먼저, 그 다음에 CB. 여기 있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급전 시에는 DS, CB 순으로. 또 정전할 때는 이 DS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부하를 만들어줘야 돼요. CB를 동작해서 차단시켜 놓으면 무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정전 시에는 CB, DS 순으로 동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피레기가 방전을 개시할 때 단자전압의 순시값, 그 순간의 값을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하고, 피레기 방전 중 단자전압의 파고값 무슨 전압이라고 하는가? 예, 이거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피레기 방전 중 단자전압의 파고값을 우리는 제한전압이라고 합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0번 삼상 1회선과 대지 간의 충전 전류가 1km당 0.25A일 때 길이가 18km인 선로의 충전 전류는 몇 A인가? 자, 이게 18km래요. 근데 여기서 1km가 0.25A의 충전 전류랍니다. 그러면 18km면 이게 1km잖아요. 그럼 요게 18개 있는 게 18km죠. 그럼 이때 총 전류는 0.25A 곱하기 18km 하면 이때 총 충전 용량은 4.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풀다 보시면 이해되는 내용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출제가 되면 답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합격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